안녕하세요. 나아미 구강암외과의 서백권 원장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도 상당히 위생 감염 그런 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고 완전히 소멸될 수 있을 그날까지 서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논문들을 조금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어떤 논문들이 있었지 라고 이렇게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논문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다가 조금씩 논문을 본 것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리뷰 논문인데요. 이 리뷰 논문이라는 거는 이전에 발표됐던 여러 가지 논문들을 어떠한 한 카테고리를 묶어서 그 논문들을 모아서 이 논문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또 한 가지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리뷰 논문인데요. 오늘 그래 소개해드릴 논문은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라는 잡지에 실린 논문지에 실린 논문이고요. 제목은 Complications in Orthodontic Surgery입니다. 이게 뭐냐면 양악 수술 후에 complication 무슨 합병증들이 있는지 이게 이제 201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2012년도 전에 나왔던 논문들을 다 취합해서 배제할 건 배제하고 포함시킬 건 포함시켜가지고 쓴 리뷰 논문입니다. 이렇게 리뷰 논문들은 이 논문만 봐도 이제까지의 대략적인 컴플리케이션 합병증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는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떤 논문들을 조금 했고 그 다음에 명수는 얼마나 되는지 환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하면은 이 저자가 상파울로 대학에 있는 그런 저자거든요. 저자가 총 819개의 논문을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뭐 한 두세 개 보기도 힘든데 819개의 논문을 다 봐서 먼저 1차적으로 760개의 논문을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59개의 논문들을 뽑아내서 그 중에서도 23개의 논문들만 이게 이제 각 논문들마다 기준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수술 방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동일시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분류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23개의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했고요. 이 23개라고 하면 별거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한 논문당 환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개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 수를 모두 합치면 8,390명입니다. 그러니까 8,390명의 환자들을 똑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위턱 수술, 아래턱 수술, 그런 수술을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수술한 환자들을 8,390명에 대해서 어떤 합병증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장 나와 있는 주된 그런 합병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고되고 있는 이 합병증은 바로 신경 손상입니다. 얼굴 부분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두 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신경은 손상받는 경우도 저는 이제 논문에서 봤습니다. 이제 SSRO를 하고 나서 이제 입술이나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움직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운동신경의 손상을 받은 경우도 있었으나 그거는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걱턱이 너무 심해서 뒤로 넣었을 때 이 뒤쪽의 뼈가 이쪽을 압박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고요. 지금 말하는 신경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감각 신경입니다. 움직이는 데는 다 이상이 없어요. 하지만 느껴지는 부분이 무뎌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상 감각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이제 이런 8,000명이 넘는 환자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봤을 때 약 12.1%에서 감각이 조금 둔해지거나 이상 감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입술하고 턱 끝에 감각이 조금 무뎌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윗입술, 그 다음에 위턱의 윗잇몸, 그 다음에 입천장, 그런 부분들까지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좀 호소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위쪽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99% 이상 다 회복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은 아래턱뼈 신경은 100% 다 회복 안 될 가능성이 논문에서 보면 4%에서 9%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1%라는 얘기는 수술 끝나고 발생할 확률입니다. 12.1%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은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낮겠죠. 그래서 한 4%에서 9%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위턱은 다 돌아오는데 이제 아래턱은 돌아오지 않느냐? 위턱은 신경 분포가 여러 쪽에서 옵니다. 특히 눈 밑에 안와 하, 이 눈 밑에서 하나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입천장 앞쪽에서 두 갈래로 내려오는 신경이 입천장 앞쪽 부분 3분의 1을 담당을 하고 있고, 입천장 뒤쪽 3분의 2 부분은 저쪽 뒤쪽에서 이제 양 갈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들이 이제 서로 보완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턱뼈 신경의 감각은 이 턱뼈 안쪽을 주행하고 있는 이 아래턱뼈 신경 하나만 돼 있고, 그 한 다발 안에 입술, 잇몸, 치아, 그런 것들이 한 다발 안에 여러 개의 소다발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조금 손상이 됐는지, 어느 부분이 좀 당겨졌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감각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100% 다 회복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신경 손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는 거의 100%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단계로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경에 직접적으로 신경 다발이 쭉 가고 있는데 신경 다발이 끊기진 않았어도 그쪽에 주위에 조금 테어링이나 찢김이나 그런 것들이 좀 생겼다면 이런 부분들이 100% 재생되기는 힘들다. 이것 때문에 이제 100% 다 회복이 되지 않고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다. 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특히 딱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 감각 이상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이 감염입니다. 감염이라는 거는 염증하고는 좀 틀려요. 염증은 수술을 받거나 외상을 입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몸에서 회복하려는 한 가지 반응입니다. 회복 기전인데 그 염증 기능이 이제 쭉 회복이 되다가 회복이 안 되고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염증 반응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면역이나 염증 반응들 이상으로 몸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피가 찬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감염이 되는 겁니다. 감염이 되는 거는 그런 면역 체계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박테리아 아니면 세균들, 그런 것들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염이 올 수 있는 부위는 첫 번째로 이 아래턱 수술받은 쪽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 위턱의 상악동, 축농증이 생기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상악동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감염의 케이스는 10% 미만으로 아주 적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시면 3.4% 정도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안은 거의 상당히 몸 전체 중에서 세균이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균이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킨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몸의 컨디션이 좋으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됩니다. 수술 받고 나서. 근데 양악 수술 받으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잠 잘 못 자죠. 그 다음에 잘 먹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쉬고 잘 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도 잘 먹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뭐 수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미리미리 잡아준다면. 하지만 병원에 내원해서 항생제를 더 투여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입원해서 주사를 맞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힘든 과정을 좀 더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염을 주의하실 때는 수술 끝나고 나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수술 중에 나타나는 그런 술기, 서지컬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술기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출혈입니다. 출혈. 이 얼굴은 상당한 혈관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혈이 잘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리딩으로 인해서 헤마토마, 혈종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술기로서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SSR로 특히 고정을 했을 때 이 고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고정이 흔들려 버리거나 아니면은 딱딱하게 고정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 부분에서 또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판이나 그런 스크류들이 탈락이 돼서 그런 것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잘 맞춰놓은 그 턱이나 위턱과 아래턱의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로 가지 않고 틀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술기들이 또 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술자, 의사의 어떻게 보면 테크닉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부분들이 턱관절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턱관절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지만은 이 SSR 하고 나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부터 턱관절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를 하고 양악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은 IVRO 쪽으로 선회를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턱관절 관절 부위가 현재 증상은 없었어도 많이 녹아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디스크 자체의 위치가 조금 달라져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디오패시c 컨달라 리접션이라는 특발적인 알지 못하는 그런 관절 과두의 흡수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감각 이상. 두 번째, 감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서지컬 프로시저, 수술 술기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뼈의 불유합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정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번째가 바로 턱관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신경 손상이 12.1%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인펙션, 감염도 한 3.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한 2.1%에서 다시 발생했다라는 것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예상치 못한 골절, 그 다음에 출혈, 그 다음에 흉터, 그런 것들이 한 1%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700여 명의 환자들 중에서 1%라고 하면은 상당히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과연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주셔도 되고, 의사의 이제 권유대로, 충고대로, 그 다음에 수술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논문을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양악 수술을 받으시려는 혹은 윤곽 수술을 받으시려는 환자분들한테 유익한 논문이 있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종종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경 손상이 이제 가장 큰 퍼센테이지에서 양악수술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신경 손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약제가 좋은지, 아니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은 무슨 또 이렇게 어떤 처방을 좀 해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논문을 한번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미 구강암면외과의 서백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